우리는 승려를 명상과 규율의 삶에 헌신하는 평화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도사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서 수세기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수도사들을 밝혀내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그들이 아는 바를 알게 되면 세상을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번호 1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히마철 프라데시의 외딴 스피티 계곡, 스피티 밸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상가 텐진, 성거 텐진, 미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논리, 과학, 심지어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발견입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500년 된 불교 승려. 그의 피부, 머리카락, 명상하는 자세,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화학 물질이 없으며 방부 처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 믿음, 그리고 무언가, 내세.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라가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승려인 성거 텐진은 자신을 미라로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방식은 당신이 전에 들어본 것과는 다릅니다. 수백 년 동안 상가 텐진의 시신은 해발 6,000m의 작은 마을 구에 규의 무덤에 숨겨져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5년에 강력한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기 전까지는 진동이 땅을 갈라뜨렸고 그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하지만 2004년이 되어서야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지방 당국이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상가 텐진의 몸은 세월이 흘러도 거의 온전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꼬고 목과 허벅지에 밧줄을 단단히 감은 채 명상에 잠긴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또렷했고 피부는 여전히 뼈에 달라붙어 있었다. 번호 2 소림 승려들이여, 여러분은 영화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묘기를 부리고 맨손으로 벽돌을 깨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절시킬 고통을 견디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제 능력은 할리우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중국 송산, 깊숙한 곳에는 1500년 이상 서온 소림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라 깨달음과 힘의 전설적인 장소이며 승려들은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몸을 훈련합니다. 소림사는 일반적인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역사와 영적 에너지가 깃든 천황의 전당, 홀 오브 헤벌리 킹즈, 법당, 다우머 홀, 마하비라 홀, 모하비라 홀 등 건축의 걸작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고요한 벽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인간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장입니다. 소림 승려들은 무술, 명상, 호흡 조절을 결합한 혹독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머리로 벽돌을 깨뜨릴 수 있고 피부가 부러지지 않고 날카로운 창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극심한 더위나 추위를 움찔하지 않고 견디고 심지어 다리의 힘만으로 몇 미터 높이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승려들은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중국의 수련법인 기공을 통해 그들은 내적 에너지 또는 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초인적으로 보이는 재주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급 기공 수련자는 체온을 조절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극심한 통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전해진 규율과 지식입니다. 소림 승려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의 지혜를 수호하는 수호자입니다. 수트라 파빌리온, 순너 퍼비련의 사원에는 수백 년 된 문헌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문헌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잠재력을 밝혀낼 수 있는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 수도사들이 현대의 세상이 잊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육체적 차원을 마스터하고 훈련과 명상을 통해 인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번호 3 호랑이 둥지로 더 잘 알려진 파로 탁상 수도원은 부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존경받는 불교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해발 약 3100m의 알토대 파로 계곡, 엘토 더 파로밸리의 절벽에 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산과 숲에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만으로도 전설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호랑이 둥지의 기원은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구루 림포체, 구루 림퍼키, 나고도 알려진 구루 파드마산바바, 구루 패드메이스 메버가 호랑이를 타고 바로 이 장소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의 변형된 제자라고 믿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동굴 안에서 가장 구체적인 길이의 이야기인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지역의 신과 영혼을 정복하여 불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순례와 명상의 장소였지만 1692년이 되어서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웅장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4대 드록대시, 인 갸알세 텐진 나베, 결스 텐진 네부자이는 원래의 명상 동굴 주변의 수도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건물은 마치 산 자체의 일부인 것처럼 바위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원 단지는 4개의 주요 사원과 몇 개의 작은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바위에 직접 새겨진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간이 주변 환경과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절벽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발코니는 가장자리 너머로 뻗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아래 파로 계곡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모든 발걸음이 경이로움과 현기증이 뒤섞인 것처럼 느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부탄의 안개 낀 절벽에서 인도의 활기찬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공간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타납니다. 번호 4 중국 스촨성으로 향하는 대담한 여정에서 용감한 모험가는 8,000개가 넘는 계단을 정복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 험난한 오르막길은 인상적인 네드 클라우드 픽로 이어지는데 이는 독특한 자연 현상인 바위 첨탑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00년 이상 동안 이 첨탑에는 하늘까지 뻗은 다리로 연결된 네드 클라우드 픽라고도 불리는 2개의 작은 불교 사원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는 건축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불교 건축가들이 수수께끼에 쌓인 이 가파른 수직 절벽을 따라 자재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최근의 보강제는 구조물이 그러한 고도에서 도전적인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상 꼭대기에 있는 사원은 드론 애호가들을 매료시켜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합니다. 격렬한 등반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인 계단을 오르지 않고도 사원의 웅장함과 깨끗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장인 정신과 현대의 독창성이 융합된 이 사원은 역사, 신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물과 그것을 둘러싼 때묻지 않은 자연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견해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번호 5. 중국의 불교 가르침에 전념하는 나론가어 보디스트 어카데미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4만 명의 승려와 비구니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 봉사를 수행합니다.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는 중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입니다. 아카데미 건물은 산의 경사면에 위치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작은 빨간 집이 특징입니다. 아카데미에는 전기가 있지만 수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물에서 집으로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번호 6. 헝산 교수형 사원 행션 행잉 템페 중국 헝산 행션 마운틴즈의 절벽에 대담하게 자리 잡은 교수형 사원 생콩 템페은 쉬앙콩 사원 생콩 템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류의 놀라운 독창성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1500여 년 전 북위 왕조 시대에 지어진 이 경이로운 건축물은 겉보기에는 섬세해 보이는 위치로 중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사원에는 40개의 상호 연결된 방이 있으며 좁은 통로와 절벽 측면에 박힌 나무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견고한 구조와 자연 암석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원은 불교, 도교, 유교의 활발한 예배 장소로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종교 간의 드문 조화를 반영합니다. 내부에는 이러한 종교의 신들을 묘사한 조각상과 예술품이 있어 공유된 영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념의 수렴이 단일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적 조화의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교수형 사원은 스릴 넘치는 오르막을 찾기 위해 절벽 측면에 새겨진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용감하게 오르려는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건축학적, 자연적 경이로움 그 이상으로 교수형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에서 역경을 극복한 인간의 믿음과 결단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번호 7. 징기스칸의 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신화와 전설로 둘러싸인 수수께끼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몽골 정복자는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숨기고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어떻게 강을 우회시키고 야생마를 풀어 그의 무덤을 숨기고 있는지 알려주며 이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적 비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덤을 훼손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몽골인들의 믿음에 힘입어 과학적 연구와 문화적 감수성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전의 시도는 실망으로 끝났지만 수수래를 푸는 매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고대 문헌, 위성 사진, 이주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역사적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최근의 생각은 전통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담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과거의 비밀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의 폭로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징기스칸의 무덤에 대한 오랜 신화에 도전하는 진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학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몽골이 국제적 관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영화는 고대 이야기에 충격적인 장을 추가하며 민속을 벗겨내고 흥미롭지만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고대 날씨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몽골에 처음 머물렀던 고고학자 팀은
오랫동안 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추측되었던 부르칸 칼둔 산 근처의 유적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상 투과 레이더, 금속 탐지기,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 발견으로 정교한 조각품과 힘의 상징이 가득한 정교한 매장지가 드러났습니다. 전환점은 고대 몽골 문자와 유사한 비문을 해독했을 때였는데, 이 비문은 이곳이 칭기즈칸의 무덤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발견 소식은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역사 연구의 과정을 바꾸고 확립된 내러티브에 도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합병증을 가져왔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 발견이 몽골 국가 유산에 미치는 기념비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단계에서 협의를 거쳤다. 언론이 이 유적지에 몰려들면서 몽골 문화 및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지의 발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제기되었다. 이 세심한 작업은 전문 과학자들과 현지 관찰자들과 함께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주기적인 계시는 학문적인 것에서부터 실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론에 불을 지폈다. 유물과 역사적 문서를 넘어서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집되어 결코 놀라움을 잃지 않는 학제적 접근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비범한 것, 즉 인류 역사의 한 장을 다시 쓰는 노력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칭기즈칸의 무덤을 열 준비를 할 때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칼과 갑옷과 같은 인상적인 역사적 유물을 발견했지만 나중에 발견한 것은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부유함 가운데서 그들은 13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재료로 만든 유물을 발견했다. 일부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비문과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계적으로 정밀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밝히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DNA 검사는 알려진 혈통과 구별되는 특이한 유전적 마커를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의 모습에 신비하고 복잡한 반전을 더하여 그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무덤에서 알려진 몽골 전통을 무시하는 특이한 의식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용 단검, 알 수 없는 화합물이 담긴 그릇, 천체에 새겨진 조각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잊혀진 믿음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작용한 것일까? 한 두루마리에는 알 수 없는 지구의 형태와 반투명한 돌이 보였는데 그 돌들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적 분류와 당시의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징기스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였는가? 였습니다. 반응은 회의론에서부터 두려움에 찬 추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교한 속임수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외계인과 접촉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가장 극단적인 이론은 폐기되었지만 명확한 설명의 부족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는 고고학, 유전학 및 물리학의 기초에 도전했습니다. DNA 분석과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해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았습니다. 유골에서 채취한 DNA는 특이한 마커와 설명할 수 없는 유전 물질을 보여주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실험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원소들은 예상보다 더 오래되었고 다른 원소들은 보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연대였습니다. 변칙성은 알려진 야금술 능력을 무시하는 물질과 합금으로 만들어진 일부 인공물의 구성에서 계속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론을 제안하면서
양자 물리학과 가능한 새로운 자연 법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징기스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인간이 아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몽골은 문화유산, 과학윤리, 주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무덤을 둘러싼 협상은 젊은 세대가 문화적, 과학적 변화를 촉발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역사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UN, 운, 과 유네스코, 융리스쇼와 같은 기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무덤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논쟁은 고고학 윤리, 국제시장에서의 문화적 착취 가능성, 무덤에서 발견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복잡한 발견은 윤리적, 과학적 엄격함을 시험했으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질문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번호 8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개코 원숭이를 특별히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동물들은 현대의 개 단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코 원숭이를 목줄에 매달아 풀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5왕조 기원전 2498년에서 2345년 사이의 고대 왕국 조각을 포함한 고전적인 그림과 예술품에는 개코 원숭이가 도둑이나 범죄자를 붙잡거나 물거나 다리를 고정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을 돕는 것 외에도 이 동물들은 과일을 모으고 맥주를 양조하고 심지어 춤을 추는 법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문화에서 매우 존경받았기 때문에 일부 미라는 몸에 개코 원숭이 문신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번호 9 후캉 운석은 처음에는 단순한 우주 암석 조각처럼 보였지만 2000년에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반짝이는 벌집 모양의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반투명 결정은 감남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눈부신 격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중국의 고비 사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어 끊어지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잘린 암석층을 통해 햇살이 내리쬐면 유리창을 통해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한 장으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만 조각으로 잘라 조금씩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려버렸습니다. 무게가 450kg에 조금 못 미치는 가장 큰 작품은 2008년 뉴욕에서 경매 $200만 낙찰되었습니다. 예산을 벗어난 경우 그램당 약 $50에 온라인에서 더 작은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석은 지구에 떨어지는 모든 운석의 1%에 불과한 팔라사이트 부류에 속하지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 중 가장 아름다운 운석 중 하나입니다. 번호 10 이탈리아 바콜리에는 고고학자들에게 낙원이었던 일련의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유원지였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로마인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에서 드물지 않지만 이 나무는 독특합니다. 거꾸로 자라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뿌리는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니로에 속한 빌라의 일부로 여겨지는 아치의 지붕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또는 명확한 물이나 영양분 공급원 없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화과를 생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의 성장이 아치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까지 그 제거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11. 카이포라고도 알려진 식 엘벨레이는 약 4500년 전인 사왕조와 오왕조 동안 이집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를 묘사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목상이 없었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목조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왕의 군대에서 제사장, 독서가, 서기관이었다는 것 외에는 그의 생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혐의가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정교한 동상을 가질 자격이 있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무덤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19세기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 에트,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사카라, 서카러의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족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세이크 엘 벨레드, 식 엘벨렛, 라는 별명은 이집트 발굴자들이 그에게 붙여준 것인데 그들은 그 동상이 그의 고향 마을의 장로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로 조각된 이 동상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걷는 서기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있으며 컬렉션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